제가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까딱하면 진짜 정말 국민의힘 후보가 없을 수 있는 상황이. 제일 어려운 질문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오늘 정치부장님 정노경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정신 없으시죠? 하루가 다르게 그냥 쏟아지는 뉴스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가 어떻게 될지 지금 대선이 불과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후보 등록인데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맞습니다. 그 중심으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금요일입니다. 저희가 편집해서 바로 나갈 예정인데. 어제 2차 단일화 협상까지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결론이 없었어요. 자, 오늘 3차 회동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이 대선 국면에서 제일 관심이 쏟아지는 게 이제 말하자면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문제인데 뭐 이재명 후보는 뭐 사실상 아직까지도 독주를 하는 양상이고 과연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서 그걸 따라붙을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인데 단일화 진척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막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는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결론 날지는 아직 좀 오늘 내일까지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1차 회동, 2차 회동, 어제 2차 회동은 좀 이례적으로 뭐 사실상의 어떤 뭐 토론, TV 토론 효과도 보여준 1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두 분이 서로 대화를 했으니까 처음 봅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협상하는 거를. 어쨌든 그 말은 뭐냐면 양쪽이 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속이지 말자 이런 취지도 있는 그런 거죠. 취지도 있는 거죠. 투명하게 하자. 근데 그 1차, 2차 다 빈손 회동으로 특별한 합의 없이 끝났지만 오늘도 아마 아직 두 사람이 만난다라는 그런 정해진 건 없는데 사실상 김문수 후보는 당초 오늘 영남 쪽 일정을 잡아놨다가 어제 밤에 취소를 했거든요. 취소했죠. 한덕수 후보 쪽도 오늘 일정을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3차 회동이 오늘 좀 있을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좀 보시죠. 오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뭐 지금 좀 있으면 잠시 후에 또 직접 공약 발표도 하고 10시에 하기로 굉장히 좀 여의도 주변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어제 하고 그리고 이제 1차 단일화 협상 뭐 다들 지켜보셨겠지만 대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대립이 있는 거고 의견 차가 있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같은 맥락이지만 김문수 후보와 권영세 권성동을 비롯한 당 지도부 이른바 쌍권 지도부와의 갈등이 있는 건데 우선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갈등의 핵심 부분은 이런 겁니다. 한덕수 후보는 11일까지 후보 등록일인데 그 이전에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된다. 본인이 또 11일 이후에 후보 등록은 하지 않겠다. 단일화 안 되면. 그렇죠. 등록을 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제안을 한 게 다음 주 수요일 날 TV 토론 한번 하고 다음 주 목금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하시라.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좀 뭐 시청자 여러분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선거 자금 문제와 바로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거든요. 지금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상황인데 그냥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정당에 나오는 정당의 국고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정당 후보가 아니니까. 정당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무소속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개인 돈을 써서 대선 후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이른바 펀드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 대선에 쓰이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뭐 정확히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하루에 1, 2억이 들어간다. 이런 상황인데 그럼 뭐 한 5일만 지나도 5억, 10억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많은 돈을 갑자기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의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정당 후보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억 정도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게 왜 이제 이게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덕수 후보의 명분은 하루라도 빨리 단일화를 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를 꺾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명분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 그 명분에 김문수 후보도 동의를 하지만 이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양쪽 후보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이제 이번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을 해서 대선 레이스를 펼치고 한덕수 후보 무소속으로 펼치다가 만약에 다음 김문수 후보의 주장대로 다음 주 중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했다. 그래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선거 자금 문제도 있고, 또 동시에 국민의힘이 한덕수 후보를 위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선거법에 걸리는군요. 선거에 걸리는 거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국고보조금, 국민의힘의 자금을, 선거 자금을 한덕수 후보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덕수 후보는 뭐 단일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차포되고 레이스를 펼치는 거기 때문에 효과를 못 얻는 그 효과를 보기 힘든 상황,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좀 이유가 되네요. 이유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지금 당장 여론조사를 하는 것보다, 만약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상정을 한다면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나면 본인의 지지율이 좀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당 후보로서 대선 운동을 본격화하면 그런 측면에서 좀 컨벤션 효과를 노리고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 며칠이라도 더 지나서 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한덕수 후보는 그런 여러 가지 명분과 실질적인 면에서, 현실적인 면에서 지금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해서 본인이 되면 국민의힘에 바로 입당하겠다. 바로 입당해서 2번 후보로 등록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그 속내들이 굉장히 복잡한 그 그렇습니다. 함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아니 후보 단일화 했으면 그냥 딱 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이 입장은 그래 일주일에 일단 하자. 뭐 그걸 받으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군요. 이게 맞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아무튼 오늘이 거의 마지노선에 가까운 바로 내일부터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금 여의도는 지금 시시각각 바뀌고 맞습니다. 있는데 시기를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또 한 축이 말씀 주신 대로 이 김문수 후보의 전당대회 통해서 이제 선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당 지도부하고 지금 또 갈등이 있고 지금 뭐 법적 다툼이 있니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자, 이것도 사실상 제가 정치부 기자로서 대선을 본 게 2002년 대선 때부터인데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 그때부터인데 지금 6번째 대선이거든요. 제가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당사에서 굉장히 좀 물론 이제 뭐 당 지도부가 아닌 뭐 후보 단협, 당시에 2002년 후보 단협 그래서 노무현 후보를 흔들고 뭐 밖에 다른 이런 게 있었지만 당 지도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본인 당 자기 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힌 후보와 이렇게 갈등 벌이는 건 제가 참 보기 힘들다는 거고,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당 지도부 입장도 이해가 되고 김문수 후보 입장도 좀 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당 지도부는 단일화를 김문수, 한덕수 후보를 후보 두 사람을 단일화하지 않고는 이재명과 붙어볼 여지가 없다. 그렇죠. 거의 뭐 패배가 거의 너무 분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두 사람의 단일화를 반드시 후보 등록 전에 해서 그 시너지 효과로 대선을 치르자라는 그런 주장에 있는 거고, 전당대회 내내 그 문제도 후보 단일화 계속 이슈가 됐던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그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될 때까지 계속 한덕수 후보와 바로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말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공약을 했기 때문에 22번 얘기했다고. 그것보다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하지만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은 이런 겁니다. 아니
대선 후보로 선출됐는데 이게 정당한 절차와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당선됐는데 당선되자마자 지도부가 와서 자 이제 됐으니까 수고했으니까 빨리 한덕수 후보와 하라. 네. 그리고 뭐 단일화도 주도권을 사실 김문수 후보 본인이 후보가 가장 중요한데 후보 본인이 주도권 갖고 해야 되는데 이 당 지도부가 너무 이렇게 압박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건 진짜 맞지 않다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뭐 양쪽 다 이 명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큰 뜻은 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양측의 어떤 그런 어떤 고육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이렇게 물론 단일화라는 게 원래 그냥 스무스하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거는 사실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 룰을 가지고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것 같지만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닌 거죠. 그런 국면이 아닌 거죠. 가지고 좀 대립하는 건 또 처음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급기야 어느 정도 선까지 충돌을 하다가 사실은 이 극적인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효과가 날 수도 극적인 효과가 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적 분쟁까지 가버려서. 물론 이것도 이 지점에서 멈춘다면 괜찮은데 여기서 더 나가면 진짜 막 까딱하면 진짜 정말 국민의힘 후보가 없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진짜 난장판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김문수 이제 이게 이 당내에 당규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런 겁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국민의힘 당헌에 보면 당헌 74조 2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이 조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은 최고위원회 혹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는 자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당선이 됐고 그 단일화가 대선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단일화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말한 이 조항에 있는 상당한 사유가 해당한다. 즉 단일화 같은 굉장히 중대한 사유는 이 당헌의 상당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 지도부인 우리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무슨 소리냐. 이 당헌 조항은 후보 교체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이른바 전당대 대선 경선 룰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절차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 비대위 의결로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후보 교체까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무 우선권 이런 거 얘기를 당무 우선권도 마찬가지로 전당대회 고정세 지대부에서는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비상대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후보가 얘기하면 이 지도부가 협조해 주는 차원이라고 봐야 된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김문수 후보는 반대로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은 비상대권이다. 당대표보다 더 위에서 당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급기야 김문수 후보 측에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남부지법에다가 지금 이제 당 지도부가 열어놓은 지금 예고해놓은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요거를 중단해달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권성동 그다음에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죠.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긴 사람을 오히려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후보 교체를 결정했다. 이런 거죠. 프로세스를 가는 건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전국위원회와 이 전당대회 개최라는 게 적법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 결과가 남부지법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빠르면 오늘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나오면 이 기각이냐 아니면 인용에 따라서 좀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남부지법에다 또 뭘 신청했냐면 이 후보 지위 확인서 그렇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선촉이라는 거는 국민의힘의 법적으로 정당한 후보는 김문수라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당 지도부가 진행하는 그 당원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긴 사람을 후보로 선정하겠다는 말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덕수 후보가 이긴다면 후보 교체를 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방침을 불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어떤 대리까지도 간 상황인데 이 정도 선까지는 괜찮은데 만약 여기서 더 나가버리면
그건 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른바 뭐 옥새 파동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나와버리면 아마 이번 대선은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또 내일까지 아마 진짜 굉장히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남부지법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또 분수령이 될 수 있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뭐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게 결정적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당의 행위는 또 법원이 또 그렇게 깊게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동안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어느 쪽에 또 이 주장이 맞는지가 또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포인트로 보시면 되고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 가운데 하여튼 그 김문수 후보냐 한덕수 후보냐 결국에는 이 관심이 좀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약간의 여론의 변화 추이가 좀 있다고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뉴시스에서 여론조사를 했죠. 오늘 따끈따끈한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 소개해 주시죠. 6, 7일 날 조사해서 저희가 오늘 아침자로 보도를 했는데요. 큰 변화는 없지만 대체로 추이는 비슷한데 조금 뭐 재밌는 점은 있습니다. 다른 조사도 많이 했지만 오늘은 요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 조사만 간단히 소개드리면 우선 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슨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한다면 누구를 지지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단일화 후보 적합도인데 참 특이하게 숫자가 소점 똑같습니다. 27.1% 대 김문수 27.1, 한덕수 27.1. 아 동률이 나왔네. 딱 동률이 나왔습니다. 동률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그리고 또 이 동률로 나온 것도 재밌지만 잘 모르겠다 없다 이렇게 거의 45%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겠다가 많군요. 아직 이게 뭐 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누가 더 선호했는지가 아직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명확하게 모르는 건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룰을 좀 대입을 해보면, 즉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그렇죠. 그거만 대입을 해보면 그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문수 후보는 34.4%, 한덕수 후보가 44.7%, 약 10.7% 포인트가 더 한덕수 후보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해석할 수 있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아무래도 이재명을 이기려면 한덕수 후보가 좀 더 낫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전에는 과거에는 이 조사 전에는 사실 한덕수 후보가 좀 더 나오는 일반 국민 대상에서도 좀 더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조금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약간 좀 올라갔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 저희가 한 게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을 했거든요.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 붙었을 때 누가 더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을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 보면 두 가지 경우 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는 50% 넘어서 득표를 그러니까 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가상 양자 대결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54.9 대 37.0. 또 그럼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경우 붙었을 때 어떠냐? 56.1 대 36.2. 아주 뭐 그냥 미세한 차이지만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나왔습니다. 0.8% 당연히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이게 뭐 큰 의미를 갖지는 어렵겠지만 비슷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사실은 한덕수 후보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나온 조사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조사에는 미묘하게 김문수 후보가 조금 올라오지 않았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할지 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지 아직 알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좀 오늘 내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 후보장도 아시다시피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고요. 저도 사실은 제 예측이 많이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예측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예측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냥 흘러가는 상황에서 보고 예측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보고 과거 사례를 보고 해서 좀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인 지표상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에게 누구든 좀
이기기 쉽지 않은 구도고 단일화 한다고 해서도 어떻게 뭐 이긴다는 보장도 없지만 어쨌든 최소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들 보수층들의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하라는 이런 요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두 후보가 결국은 어떤 형태로는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양보를 해야 이게 이 스무스한 단일화가 될 텐데 지금 이까지 막판까지 몰린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이 양보를 해서 뭐 김문수 후보든 한덕수 후보든 양보를 해서 룰을 정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 하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뭐 아직까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할 그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내일이기 때문에 11일까지. 그렇죠. 11일 날 등록 마감이니까.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예치 않고 너무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두 후보가 만나서 단판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하게 되면. 근데 그 단판에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97년 대선 때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총재가 했던 이른바 유명한 DJP 연합. 내각제를 고리로 한 DJP 연합.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인 단판이죠. 네. 그런 형태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만나서 그런 형태의 단판이 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게 되지 않으면 뭐 이 시너지 있는 단일화가 일어나긴 쉽지 않겠죠. 만약에 그 두 가지 경우의 단일화가 아니라면 뭐 물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한덕수 후보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11일까지 단일화 이루지 않으면 자기는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되면 뭐 말하자면 일종의 뭐 자연 단일화 그러죠. 김문수 후보가 등록이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시너지가 발생하기 어려운 단일화잖아요. 한덕수 후보는 나갈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후보 등록 안 하면. 네. 그래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등록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단일화는 시너지가 있는 단일화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양측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그리고 당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마 오늘 내일 중에 굉장히 이렇게 막 치열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준석 후보와의 그거는 이제 또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그거는 이제 아마 이 김문수 한덕수 후보 단일화가 되고 난 다음에 대선 레이스가 본격 이미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의 당 후보로서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는 대선 운동 와중에 바로 내일 후보 등록한다는 소식이 바로 들어왔는데 그렇죠. 뭐 첫날 개혁신당 후보는 첫날 당연히 등록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단일화를 작업을 단일화 말하자면 시도를 하게 할 텐데 그것도 굉장히 아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도 완주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이제 정말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자 대선이 불과 한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여전히 그 유력한 후보 이재명 후보는 이미 결정이 돼 있고 이 상대 후보가 아직까지는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강력한 그 후보 단일화의 효과는 분명히 보수층이 지지하는 하나의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지를 잘 받아 안아서 어떤 감동과 그리고 어떤 그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의 방향은 아까 정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국민의힘 쪽 그 후보 단일화 문제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또 필요하면 또 추가 콘텐츠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의 움직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